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 206페이지. 206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부분 나오죠. 거기서 개발행위 허가 체계도에서 공법 체계 잡기 7번째.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체계도 부분만 설명하면 오늘 할 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7번까지 오늘 할 건데 정리는 쭉 돼 있으니까 앞에서 내용 보고 하나씩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국토계획 부분은 설명이 다 끝난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럼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뭐 하면 돼요? 이용이 바로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용 부분을 하게 될 때, 즉 사업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용 부분, 개발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개발하고요? 공적 개발하고 사적 개발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적 개발을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사적 개발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사적 개발에 대한 내용은 개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개발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나오는 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오늘 하나 더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허가 받는 거.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개발 행위 허가 체계도 부분 얘기할 때는요. 내가 하는 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허가 대상이 아닌지를 일단 먼저 판단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하는 행위가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받고 해야 되고 허가 받을 필요가 없으면 허가 받지 않고 행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부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06페이지 한번 보세요. 206페이지 보시면 밑에 2번 개발행위 허가 나오나요? 그리고 1번 개발 행위가 나오고 가로 1번 허가 대상 나오죠. 그 허가 대상이 16회, 22회, 26회 세 번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고자 다음이 어디냐면 오른쪽 보시면 박스 나와요, 안 나와요? 박스 나오죠. 그 박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1, 2, 3, 4, 5번. 그러면 이런 박스 부분의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억나시죠? 이런 개발 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도시군에서. 도시군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에는 도시군에 해당되는 개발 계획을 우리가 짰죠.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짰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적 개발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공적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 도시군의 사적 개발 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럼 그 사적 개발 행위가 공적 개발 행위를 뭐 하면 안 돼요? 방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허가 기준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개발 행위가 공적 개발의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조건도 나와 있어요.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허가 기준을 만들었고, 그러면 일단은 도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도시군에서 내가 내 사적인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 도시군에 있는 장한테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개발하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항상 얘기하지만 개발 행위는 그 도시군 관할구역 장한테 뭐 받아라?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각 관할구역에 대한 뭐다?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보니까 206페이지 밑에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 뭐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단서 조항이 중요해요.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틀린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개발 행위가 만약에 개발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뭐가 되니까? 그렇죠. 공적 개발이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일 때는 할 필요가 없다. 제외된다. 이렇게.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우리 뭘 보면 되냐면 207페이지 보시면 개발 행위에 해당되는 허가 대상이 1번부터 5번까지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걸 지금부터 칠판을 통해서 같이 볼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 박스로 돼 있는 걸 풀어서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한대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시군에
내가 사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 행위를 하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당연히 허가 받아야죠. 그다음 공작물이 뭘까요? 혹시 공작물 아세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공작물 하나 제가 얘기해 보면 프랑스 파리에 가면 뭐 있어요? 에펠탑이 공작물이에요. 에펠탑이 공작물입니다. 그럼 그런 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된다. 대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물론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을 바로 뭐 전망 탑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작물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다음 또 하나 보세요. 물건을요. 몇 개월요?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잠시 쌓아놓는 게 아니고 1개월 이상 쌓아놓는다는 얘기는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물건을 적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허가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에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되게 많아요. 꼭 개발해서가 아니고 벽돌을 쌓아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쌓아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이런 걸 쌓아놓는 행위는 허다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상업지역도 그렇고 공업지역도 그렇고 물건 쌓아놓는 경우는 개발하려고 아니고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개발 행위로서 허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 이 지역에 물건을 적재했을 때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물건 당연히 쌓아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지역이 되냐면 보시면 개발을 그나마 제한하고 있는 것. 녹지로 돼 있는데 물건이 쌓아져 있다면 이건 나무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있다는 것은 야, 이 나무를 깎고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 뭐예요? 관리지역. 또 뭐예요? 자령분요. 딱 느낌이 오죠? 이런 것에 물건을 했다는 것은 개발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지역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류하고 비슷한 류가 되는 게 있는데 하나가 좀 빠진 지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림지역입니다. 여기에 농림지역이 올 것 같아요. 근데 농림지역이 뭐였어요 지금?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녹간농자라 그래서 보통 개발을 안 하는 곳이거든요. 녹간농자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농림지역이 빠져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지을 때 물건을 적재하는 일이 허다해요. 기계들도 있고 막거리에서 막 많이 쌓아놓는다고요. 그럼 그걸 개발 행위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뭘 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농림지역을 뺀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뭘 내겠어요? 그렇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티나잖아요. 그거 안 내요. 여기 중에서 농림지역을 딱 집어넣고 물건을 1개월에서 사람 이렇게 해요. 그럼 농림지역은 개발 행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허가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했대요? 분할. 토지를 분할했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말 그대로 세대수를 증가시킨 거예요. 원래 하나의 토지 부분에 대해 소유자가 하나인데 그걸 토지를 나눠서 여러 명이 나눠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토지 일단 분할한 거예요. 그럼 이런 행위도 뭐로 본 거예요? 일단 개발 행위로 본 거예요.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토지 분할하는 것도. 분할해놓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는 할 거예요? 건물 지을 거니까. 건물 짓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토지를 뭐 한 거예요? 나눴다는 행위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개발한다는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돼요. 나중에 잘 들으셔야 돼요. 토지 분할은 건물을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토지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거기다 건물 짓고 개발하지 않을 거면 토지를 왜 나눠?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나눈다는 이유가 있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대요. 아니, 건축물이 있던 건축물이 없던 대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라 해놓고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허가 대상 아니란 말이야? 이거 뭐야? 말이 안 맞잖아. 이상하잖아. 이렇게 돼요. 당연히 이상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곳의 대지 분할은 건축
법에서 허가를 받아요. 그럼 그 법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무슨 법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제외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어디서 하니까? 건축법에서 하니까. 건축법에서 하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에서 하니까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제외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 토지를 형태와 질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개발하려고. 개발을 해야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위는 개발 행위로 보고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당연히 대상이다는 얘기예요. 토지 형질 변경. 자, 그런데 뭐를 위해서? 경작이 뭐냐면 경작은 농업에서 작물을 심기 위해 농지를 준비하고 작물을 심은 뒤 재배하는 거.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쉽게 설명해서. 농사 짓는 걸 뭐라 불러요? 경작이라고 그래요. 그럼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업죠. 땅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럼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바꾸는 그 토지 형질 변경도 개발 행위로 봐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 아닙니다 하고 제외시킨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전이 답이 되고 답이 전이 되는 사이에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 일어나도 개발 행위로 보거든요. 어차피 그거 자체가 토지 형질 변경 보니까. 그런데 이건 제외 안 돼요. 전이 뭐예요? 밭. 답은요? 논. 뭐 지목은 좀 다 아실 거고. 이게 전이죠. 이게 밭이에요. 그 다음에 답은 논이죠.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물을 대는 거죠. 물을 대느냐 물을 대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논은 물을 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밭은 물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차이. 그래서 이건 전이고 이건 답입니다. 전답을 담보를 해서 도박을 해서 뭐 노름을 해서 화토를 해서 들어보셨죠? 이게 전답 그거예요. 이렇게 돼요.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답 논은 어디 있어요? 그 시골에 있어요. 다 시골에 있어요. 다 시골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논은 평지에 있고 그 다음에 밭은요 위에 있죠. 산에 있죠. 그게 물을 대는 작업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산에 있고 이건 밑에 있는 건데 그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이었는데 답으로 바꿨어요. 개발 행위예요? 그러면 답을 전으로 바꿨어요. 개발 행위예요? 아니죠. 이렇게 바뀌는 것은 농사를 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지목 변경했다고 해서 이걸 뭐죠? 개발 행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도 뭐 한다? 제외. 됐나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뭐예요? 토속의 채취는 흙을 뭐 한 거예요? 흙이나 돌을 파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개발하는 행위죠. 개발하려면 막 파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행위가 바로 개발 행위가 되고 허가 대상이 되고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들은 구세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다만 이런 행위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럼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부 다 하나하나는 다 개발 행위지만 이런 행위를 앞에다 뭐라 붙이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허가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허가받는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책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 다음 공작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물건을 적치하는 거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그래서 어디가 돼요? 녹관 농자 중에 녹만 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인데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분할은 제외. 그리고 토지에 대한 뭐죠? 형질 변경. 근데 이 형질 변경도 전답이 바뀌는 거 경작을 위한 건 다 뭐죠? 제외. 그리고 토속의 채취.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이렇게 돼요. 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적치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토하죠. 그래서 건곡물 터터터 이렇게 돼. 건곡물 터터터 이렇게 된 거. 그렇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게 허가 대상. 그러면 이런 행위를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면 이 내용 부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2회, 24회, 26회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거예요. 보죠. 국토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옳은 거. 두 개 선지밖에 안 되네요. 맞출 수 있겠네. 1번 맞아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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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그렇죠. 야, 안 속아 넘어가네요. 이게 곧 뭐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잖아요. 공적 개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운 거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것만 배웠죠. 근데 갑자기 그 항목 중에 하나인 도시개발 사업이 온 거예요. 뭐가 오든 간에 이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속하는 거니까. 이런 행위는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게 만약 이게 아니고 정비 사업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나와도 그건 개발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전이 답이 된 거 바꾸는 거는 지목 변경 이거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경작을 위한 거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나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요? 몰라도 다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허가 대상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허가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207페이지 보시면 2번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가 나오는데 가로 1번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나오나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어떤 확보 그리고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누구한테 해요? 허가권자한테 뭐 해라? 제출해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개발 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이제 보고 허가해주면 되죠. 허가를 할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 그래서 허가 기준에 맞으면 해줄 거고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넘겨보시면 208페이지에 가로 2번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나오나요? 이게 20회, 23회, 25회, 30일에 나왔어요. 별표. 내용을 우리가 지금은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는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뭐가 되냐면 개발할 때 허가 기준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자세히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적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실래요? 2번.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이건 조금 이따 할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도 보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고 있겠죠? 그 도시군에 그곳에 사적 개발 행위를 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지장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뭐냐면 5번도 볼게요. 해당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당연하죠. 개발을 하려고 하면 기반 시설을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4번은 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관과 뭘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쭉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서 허가 신청을 해주게 됩니다. 누가요?
허가권자, 이 도시군 관할구장이 바로 이렇게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허가를 해주게 돼요. 자, 허가를 해주게 되면 허가를 딱 해줬어요. 그러면 짓겠죠. 개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개발 행위를 할 겁니다. 그렇죠? 하고 나면 그 완성품이 나오겠죠. 그럼 완성품이 나오면 항상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오케이 이상 없다 그러면 이제 허락을 내리면 바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즉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준공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준공이 되면, 완성이 되면 뭐 해라? 검사 받으라.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앞으로 국토계획법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을 할 때는 전부 다 어떤 사업을 끝내고 난 뒤에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뭐 받도록? 준공검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요, 우리가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법에 건물을 지었죠. 허가받아서 건물을 완성했다고요. 그럼 옛날에는 준공검사 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개발 사업과 건물 짓는 것은 엄연히 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을 다른 걸로 정합니다. 준공검사는 말을 이제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사용 승인, 사용 승인 검사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는 건축법에서는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동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곧 뭐가 돼요? 사용 승인이라고.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얘기하고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는 뭐라 부른다고요? 준공검사는 말을 쓴다고요.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 건축법에서는 그러면 건물을 완성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구나. 그게 곧 준공검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위가 있는데 우리 건축물의 건축이 있잖아요. 저거 하고 뭐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법에서 만약에 사용 승인을 받았던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준공검사 또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받은 걸 본다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런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 되는지를 또 기억하셔요. 근데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주택법 가면 이름이 또 달라요. 주택법 가면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걸 법령에다가 사업의 규모가 틀리고 사업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름을 달리금 정해서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다른 거니까. 하지만 뭐는 같은 거예요. 맥락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우리 아까 앞에서 뭐 입안하고 수립하고 그 맥락이 같듯이, 그리고 결정하고 승인하는 맥락이 같듯이 그런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개념을 안 잡고 있으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뭐 이거 뭐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설명드린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몇 개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죠? 6개. 이 6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공검사 받아야 되죠. 근데 이 6개 중에서 2개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일단 마음속으로 이 6개 중에서 과연 2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과연 뭘까 하고 마음속에 한번 2가지를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그러면 그 2가지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만 꺼내보세요. 꺼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어떤가요? 물건의 적재. 그래, 딱 느낌이 오는 게 물건을 적재한 거는 뭘 이렇게 뭐 완성한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검사해요? 물건이 제대로 쌓여져 있는지 검사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완성한 게 아니고 그냥 물건의 적치를 통해서 우리가 본 거잖아요. 아, 물건의 적치는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은 되지만 뭐는 아니에요? 준공검사는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토지 분할. 맞습니다. 왜 토지 분할일까요? 왜냐하면 토지 분할은 뭔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토지 분할은 토지를 나눈 거죠.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토지만 나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상의 어떤 개발 행위에 대한 개념으로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늘어나고 이 토지를 어떻게 빼고 했으면 뭔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토지 그대로예요. 그대로 해서 그냥 선만 끈 거예요, 이게. 수박에 줄만 칠한 거예요, 그냥.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내가 검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준공이 검사인데 행정상이 체크하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준공검사 부분할 때
토지 분할도 뭐가 된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토지 분할도. 그래서 이 두 가지. 물건의 적치와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209페이지에 보시면 209페이지에 가로 6번 준공검사 나오나요? 그 준공검사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받는 거. 다음에 개발행위 밑에 박스에 뭐가 되어 있냐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냐면 물건의 적치하고 그렇죠. 토지 분할이 빠진 거. 옆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시험 문제에서 빠진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준공검사에서 뭐가 빠진다고요? 토지 분할하고 물건의 적치는 뭐 한다? 제외.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행정청인, 도시군, 관할구역장, 허가권자한테 받아야지 당연히. 그렇죠?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해준 자한테 준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빠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밑에 209페이지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우리가 지금 안 할 거고요. 넘겨서 211페이지 보세요. 211페이지 보시면 3번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나요? 이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줄 때 어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실이 있어야 돼요. 규정이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규제할 수도 있고 뭔가를 또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해놓습니다. 누가요? 허가권자가. 구역을. 그 구역이 여러분 배운 거 지금 두 가지는 배웠죠.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배웠죠.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성장관리계획. 이거 두 가지는 아는데 성장관리계획. 뭐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뭐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 가지 기억하신 건 여기 나오는 이 구역은요. 무슨 구역 종류가 아니에요? 용도구역 종류 아니에요. 용도구역 종류 아니에요. 용도구역 종류는 개발도 수십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 종류하고 완전 다르다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원인은 이 구역은. 아시겠죠? 그럼 자, 한번 볼게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칠판을 먼저 보세요.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무슨 개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한 난개발 방지. 난개발 방지 했는데? 했죠?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알잖아, 여러분들. 뭐야 이거? 아니, 난개발 방지는 지구단위 계획의 전유물인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짜가가 나왔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난개발 방지는 누구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인데 성장관리 말이 안 되지. 여기 지구단위 계획으로 써야지. 그게 아니고 성장관리 계획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거의 똑같거든요. 특징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똑같은 게 뭐 비슷한 게 이렇게 많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을 모르면 계속 시험 칠 때까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자, 보세요. 난개발 방지죠. 그럼 난개발 방지라 그러면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무슨 땅일 때예요? 개발되는 곳이죠. 개발되는 땅을 하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도시지역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 방지한다? 그럼 뭐 좀 다르냐? 보자고요. 어디를 보냐면 121페이지. 11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11페이지. 1번 성장관리계획구역 나오죠?
211페이지. 가끔 가다가 입에서 생각하는 거 다르게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미쳤나 봐요. 예. 211페이지 보세요. 가로 1번 보시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나오죠. 대상 지역 나오나요? 대상 지역을 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무슨 지역요? 녹지지역 동그라미. 녹지지역 동그라미. 그리고 무슨 지역? 관리지역 동그라미. 그리고 무슨 지역? 농림지역 동그라미. 그리고 또 이거는 개발되는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 계획 지정한대요. 좀 다르네. 아까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개발되는 곳. 그럼 이건 개발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난개발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입니다. 어디예요? 세종시 안 살면 잘 모르죠.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세종시. 여기가 여기 보이나요? 여기가 세종시 행정복합도시라고 그래서 여기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 안 돼 있고 이걸 개발하고 있다고. 이게 건물 도로수금 난리가 난 것이고. 그럼 여기는 개발로 지정된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개발된 곳이라고. 그러면 개발된 곳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난개발을 막고자 무슨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럼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돼 있을 거예요. 개발되는 곳이니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지금 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난리가 나요. 처음 계획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부분의 땅값도 많이 올랐겠죠. 여기 부분이 개발되면 누구나 다 뭐냐면 여기가 개발되면 이 옆쪽 왜냐하면 도로를 개통하고 연계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주위도 개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야 하네요. 그러면 당연히 업자들이 뛰어들어서 땅을 매입하겠죠. 그리고 건물을 짓겠죠. 그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무슨 개발이 돼요?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기를 지정한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여기 하면 이 주위가 덜썩덜썩 할 거란 거 알죠? 노른자가 있으면 옆에 뭐가 있어요? 흰자가 있죠. 근데 노른자가 터지거든. 터지면 당연히 개발이 확산돼요, 안 돼요? 되죠. 이게 계속 노른자만 되겠어요?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터질 거라고. 이게 지금 다 노른자가 돼 있지만은 잘못 표시된 거고 여기만 노른자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당연히 누구라면 개발을 하는 자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여기가 덜썩덜썩하고 난리가 날 걸 안다고요. 그래서 난개발될 걸 우려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거 어떡하지? 여기를 묶으려고 하니까 개발이 되는 곳이 아니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묶고 싶어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되는 곳에 묶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고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민하면서 여기가 개발되면 이 주위도 앞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지, 성장하지. 그럼 관리가 필요하잖아. 좋네, 이름. 성장관리계획. 그래서 이름을 이 주위를 성장관리계획으로 해서 묶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난개발을 막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난개발을 막는 방법이 노른자도 있지만 그것의 확장에 의해서 나중에 주위 부분도 같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잡아주는 게 바로 성장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가 틀려? 지역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개발되는 거, 개발이 안 되는 거. 근데 목적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나중에 특징은 두 개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지. 둘 다 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 가지고 접근을 해서 나가야 이 두 가지 부분이 거의 똑같구나. 그리고 지역만 다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성장관리 계획을 물어볼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물어보는지 아세요? 지역부터 물어봐요.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곳이 아닌 지역은 이렇게. 됐나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게 바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그 개념 부분을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무턱대고 그냥 외우려고 시작하면 이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체계를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체계는 여러분이 잡는 게 아니고 제가 잡는 겁니다. 제가 잡고 여러분은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나온 게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212페이지. 212페이지에 2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나오나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나오는데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자체가 개발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이 꽉 차 있는 곳인데 개발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아니, 당연하죠. 모이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개발이 꽉 차 있어서 기반 시설이 어때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꽉 차 있어서 기반 시설 도로 자체가 사람들이 좀 너무 많아서 부족하다고요. 그럼 부족한 거 알아요. 기반이 부족한 거 안다고. 그게 또 예상되고. 그러면 기반 시설을 뭐 해야 돼요?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기가 뭐야? 왜냐면 건물을 부숴야 돼요, 이게. 건물을 뽀개려고 하면 돈이 또 엄청나잖아요, 이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지? 들어오는 사람 있는데? 그러면 들어올 때 어쩔 수 없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원래 짓는 것보다 반 정도밖에 못 짓도록 하자. 그래서 옆으로 짓는 비율과 위로 올라가는 비율을 뭐 하겠다? 강화하겠다. 반 정도면 50% 정도로. 그렇게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이 땅은 개발 밀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하고 이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해야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려면 들어오란 얘기예요. 알죠?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개발 밀도 관리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12페이지에도 보면 2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가로 1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에서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 나오죠. 정의도 보시면 지정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시장 또는 군수하고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로 뭐냐면 개발되는 곳이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하고 전혀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게 어디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여기 땅은 원래는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개발이 전혀 안 됐어요. 개발이 안 됐으니까 기반시설도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묶여 있는 게 뭐죠? 풀린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사람씩 개발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개발해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땅은 개발이 안 된 땅이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전혀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땅을 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 서로 다른 땅이 되니까 용도가. 이거 외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뭐죠? 필요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뭐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구역을 정해놓고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 개발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기반시설 필요하잖아.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청이 설치해 줄 테니까 그거에 대한 뭐죠? 부담금을 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뭐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지정한 거예요. 됐나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13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가로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에서 1번 지정 대상 지역도 누가 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짓는 건물이 규모가 엄청 작은데도 이거 돈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나오죠. 이건 시험 문제에서 이거 자체가 가로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면적 얼마? 200입니다. 200.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새롭게 짓는다든지 증축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바로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면적을 짓고자 할 때는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는 이 200을 가로해서 출제를 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이제 214페이지 보시면 그걸 감면해주고 납부시기 언제 납부하면 되고 안 내면 강제로 징수하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기본과정 가서 뼈대를 놓고 거기다 살을 붙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부분에 관한 형태가 설명되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허가권자가. 지정권자가 허가권자가 된다는 거. 그거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부를 하기 위해서 각각 지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22회, 25회, 26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본 거예요. 1번, 2번, 3번 세 개 선지 나옵니다. 1번 어때요? 맞아요? 뭐니까? 토속 채취. 토속 채취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난 뒤에 준공검사 받아야죠. 2번은요? 2번. 맞아요? 건축물의 건축이죠. 이거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뭐 받았대요? 사용 승인 받았대요. 그럼 따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아니요. 받지 않아도 된다. 맞네요. 3번은요? 눈에 딱 보이죠? 뭐니까?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맞지만 준공검사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X죠. 그렇죠? 그래서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뭐 나머지 보기를 모르더라도 3번 가지고 답을 찾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 부분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체계도입니다. 체계도. 먼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 앞자 따서 뭐죠? 건공물 토토토. 그래서 건물을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물건 적치하면 토하고 토하고 토한다. 계속 토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의 적치, 그리고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인데 건축물이 있는 곳에는 제외.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이것도 우리가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이나 경작을 위한 것도 제외. 그리고 토속의 채취 이렇게 됩니다. 이런 개발행위의 허가 대상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이런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기준에 맞으면 뭐 해주면 돼요? 허가해주면 돼요. 그럼 허가권자가 누군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허가를 내줄 때 세 가지 구역 부분이 나오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역 어디예요? 녹, 관, 농,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로 어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된 곳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아닌 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도 누가 지정한다?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됐나요? 그리고 허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하는데 이 개발 행위 중에서 준공검사에 제외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하고 뭐? 그렇죠. 물건의 적치하고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가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뭐만 남으냐면 공적 개발 있죠. 도시군 계획 사업. 그거 절차 부분만 하면 돼요. 그럼 국토계획법은 끝납니다. 그럼 바로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갑니다. 도시개발법은 체계도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체계도 하나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 부분 전체하고 그렇게 아마 설명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까지 한 부분도 집에 가서 꼭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